3부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한영진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특위 대응 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그 토론회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책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보면 플로어에 거의 그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정말 메인 분들만 앉아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제주학연구소에서 아마도 좀 같이 와서 함께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여러분이 또 계셔서 참으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우리들의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하는 것조차 사실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 걱정, 이런 걸로 사실 저희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주저해지는 게 사실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특히 우리가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우리 생활 공동체, 그리고 지역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정책 세미나를 마련하게 돼서 저 좌장으로서도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해주신 우리 고승환 박사님, 손태주 박사님, 그리고 황석규 원장님의 그 좋은 강연과 발제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박수를 드림으로써 우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한 20분 정도씩 강연과 그리고 또 발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고승환 우리 석자연구원님의 우리 기조 강연은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제주사회의 공동체 문화 복원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 정신문화의 계승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유념해야 될 그런 우리 기조 강연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발제를 해주신 우리 손태주 여성가족연구원 우리 연구위원께서는 코로나19와 우리 제주 지역 사회의 가족의 변화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가족의 변화의 모습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우리 이달에 진행되는 도정질의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발표 내용이 굉장히 와닿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서는 제가 자료로 좀 사용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내용들도 참 많아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가족 및 돌봄의 이슈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제주사회에 충분히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석규 원장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민, 다문화, 그리고 외국인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에 대한 이해도를 정말 한층 높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저 또한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라는 그 전대미문의 감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얼마나 현명하게 잘 보내야만 앞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닥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고민하고, 그리고 또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이고, 그 시작점이 저는 이렇게 이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분의 기조 강연과 그리고 발제를 통해서 어떤 정책들로 우리가 도출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제기된 문제 의식들을 어떻게 정말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들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토론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토론하실 우리 김선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위원께서 급하게 좀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학연구센터 김미진 전문연구원께서 대신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민주홍 교수님이십니다.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연미경 교수님이십니다. 제주여민의 정이은숙 정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주 외국인 평화공동체 한용길 대표님. 자, 오늘 토론은 그냥 가나다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자분들에게 7분에서 한 10분여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이 시간 내에 아주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이 준비해 오신 토론 내용을 다 들은 후에 토론 내용에 따라서 발제작해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미진 전문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진입니다. 김선필 선생님께서 급하게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돼서 제가 부득이하게 김선필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감염력이 강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죠. 거리두기는 공동체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째, 공동체를 강화시킵니다. 확실히 아는 사람, 안 되는 사람과만 교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속되어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거리가 먼 사람,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 낯선 사람과는 되도록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느슨하게 결속되어 있던 혈족, 지역 공동체는 더욱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 사회에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합니다. 섬이라는 고립되고 척박한 공간에서 외세의 침입에 맞서야 했던 제주도민들은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것을 순우름 공동체라 부르기도 하고 괜당 공동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코로나는 제주사회 곳곳에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제주도민들은 서로 돕는 제주 DNA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코로나가 제주사회에 불러온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과의 연대 의식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입도하는 외지인을 잠재적 코로나 전파자로 보면서 멀리하는 모습, 코로나에 걸린 이웃의 신상을 바로 그 이웃의 이웃들이 공공연하게 공유하며 자기 이웃을 멀리하는 모습은 도민사회가 이방인의 범주를 점점 더 확대시키고 있으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예멘 난민 사태 속에 전조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칠 것만 같은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그 안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낯선 이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코로나를 계기로 제주사회 곳곳에서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더군다나 200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유입되면서 제주사회는 더 이상 혈연, 지연, 학연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폐쇄성이 강화된다면 앞으로 제주사회에는 다양한 갈등이 생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경계를 유연하게 하고 낯선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가까운 이들과의 결속을 강화시키지만 역으로 개인의 삶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태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듯 그것은 가족 내 불화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주 부딪힐 일이 없었던 가족들, 지인들과의 접촉이 잦아지게 되면서 그만큼 갈등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과 지인들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미 고착화된 관계를 변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국가는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가족관계, 공동체 관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제도를 보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것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제주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가 김선필 선생님이 준비하신 토론문이고요. 토론문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공감과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좀 더 궁금했던 점이 몇 개 있어서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을 해소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태주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가정주부인지라 젠더적 시각의 반영이 필요한 대책들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의 논의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난대책 전반에 대한 젠더적 시각의 반영 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손쉽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남편이 도와주는 것 이 정도는 이제 누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황석규 선생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미등록 외국인이 유연적 고용이라고 한다면 미등록 외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연하게 허용해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 미등록 외국인들을 등록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연하게 허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진 전문연구위원님, 갑작스럽게 우리 김선필 전문연구위원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토론을 준비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조강연과 발제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또 유념하면서 강의를 듣고 정말 궁금증까지 또 이렇게 토론자분들께 질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그래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면성을 그대로 또 질문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많은 공감이 있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주홍 제주대학교 우리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민주홍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떨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떨립니다. 앞서 기조 강연 해주셨던 고승한 박사님께서 공동체에는 참 다양한 층위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정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공동체 중에서 가족 단위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그동안 담당해온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면 사회적 재생산 혹은 사회화 기능, 돌봄의 기능, 교육의 기능,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로 와서 많이 사회화가 됐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돌봄과 교육 기능일 텐데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말이 되게도 코로나19 상황은 이 부분에 대한 타격을, 그러니까 가족이 받는 타격을 가장 눈에 띄게 보여준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다만 이때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타격이 굉장히 양분화됐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손태주 박사님의 자료에서도 보듯이 의외로 시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또 스트레스가 덜하다,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게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회화되었던 기능, 그러니까 집에서 더 이상 아이를 돌보지 않아도 됐던 기능들이 다시 가족으로 오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겪는 가족도 많았습니다. 양분화되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슈를 더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찌 보면 누적적인 불이익과 이익 이론에서의 촘촘한 분석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한 사람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발표에서 보면 여성,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아이의 연령 중에서 미취학 아동을 가진 가족이 이 부분에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 등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이 부분에 교육 부분에서 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죠. 혼자 사는 노인은 반찬 배달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마치 유일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설문에도 안 잡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주 취약한 계층인데요. 자료에서 보듯이 폭력은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되나 신고 건수 자체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많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정책에서는 아주 잘 자르고 붙여서 제공하는 정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음 챙김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단순히 바우처 사업, 상담 지원을 늘린다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가서 누구에게, 연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되는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만 또 한 가지는 결혼을 이제 임신이나 출산을 연기한 사람들의 자료를 보면 여성이 2배,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이제 여성이 2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여성은 혼자 결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물론 커플 자료는 아니지만 결국 동상이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는 3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누적적 불이익과 이익에서 조금 더 촘촘한 정책적인 어떤 제언들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단위를 벗어난 공동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인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제주 지역의 이제 뉴스들을 보면 가장 걱정했던 게 관광객이 줄어서 그래서 이제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라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다녔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제 어찌 보면 제주 사회가 이제 똘똘 뭉치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들한테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식이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 그 기사에 대한 댓글에 뭐라고 나타났냐 하면 제주 사람들도 서울에 오면은 육지에 오면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리고 뭐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주에 가는 거지 지나고 나면 너희들 안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것도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때로 이 제주라는 공동체가 이익 집단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를 잘 돌봐야 되고 우리끼리 뭉쳐야 되는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주가 가진 가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느냐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 바람, 관광 자원 이것 자체를 우리 제주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익 집단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제 발표 2번 황석규 원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참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라는 어떤 단어가 다문화 가족에만 일방적으로 쓰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고 또 외국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이야기할 때 마치 국제자유도시의 교육
그러니까 영어 마을 이런 데서 일하는 외국인은 거기에 또 상당 부분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공동체가 이제 이분화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양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잘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의 정책을 만들 때도 굉장히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른 공동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님답게 이 다양한 우리 가족 단위의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에서부터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미경 우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연미경입니다. 일단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있었던 사회 문제들, 그리고 고질적인 지역 문제,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문제, 노동 시장의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미비의 민낯이 들춰졌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정책 세미나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우리는 현 상황과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다양한 차원의 대응력 제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책 세미나 주제와 내용 관련해 몇 가지 질문,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기조 강연을 비롯해서 두 분의 발표에서는 실제 공동체, 마을 공동체 문화의 복원,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중에 하나로 순으름 정신의 실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으름 협력이죠. 생산 공동체, 이런 공동체 문화 복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하지만 세계 사회문화 간 교류가 활발하고 이주의 시대인 지금,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 방안으로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아마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제가 이쪽 분야 연구자로서 지역 혹은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형되는 역동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 원래의 공동체가 강조되면 될수록, 그리고 국가나 지역사회가 단일성, 단일 공동체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 국가나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차이는 억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시대에 어떤 공동체를 복원하고 만들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다양한 집단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를 상상하고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와 장기화 속에서 그 어느 것보다 공동체 정신이 강한 생산 공동체, 노동 간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의 순으름이 과연 작동했는지, 어떻게 작동했는지, 작동되지 않았다면은 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먼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동안에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마을 만들기,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다양한 공동체 사업들이 2000년대 후반 거의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것으로 통합돼서 지금 제주도 운영되고 있고 타 지역도 이미 이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이러한 마을 만들기에서 공동체 활성화 노력, 혹은 제주의 순으름 공동체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이 저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착 주민 지원조례도 지금 지역 공동체 지원조례로 바뀌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3개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그동안의 것들이 실패한 것인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지, 그 원인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노동과 돌봄을 비롯해서 주거, 사회보장,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들이 거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학교와 보육시설 및 복지관 등의 일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이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지금 지금 제주처럼 그러니까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순으름 육아 나름터 조성 사업, 그리고 모다드령 돌봄 사업 등과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일종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다운디 배움학교, 즉 마을과 학교가 아이를 키운다. 이런 부분들을 2015년부터 본격 운영을 해왔고, 또 제주도 내 농어촌 학교의 80% 이상이 다운디 배움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 이러한 분석 하에서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 운영 방안이, 또 정책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세미나 자리에서 하나의 길로 강조되고 있는 공동체 복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여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으름 공동체 복원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동체 문화 복원은 수동적이고 인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지역 공간에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해서 호혜적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문화적 차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고 경제공동체, 자치공동체 등 여러 영역이 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단위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그 재난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은 국가 단위의 법 제도적 기반과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과 경제 재생산이 코로나19로 무너져 버렸다고 할 때 작동되어야 하는 사회 안전망은 바로 사회보장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의 목적이 재난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한 소득 상실과 감소에 대한 대응을 통해 재난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적극적 개입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서야 됩니다. 실제 코로나 이후 사회로의 중장기적인 이행 전략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시장, 기업, 가정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가정 혹은 여기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역할, 그리고 노동, 시민, 기업, 정부의 균형적 사회적 거버넌스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해결 방안까지도 모색돼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 방안으로서는. 그리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설계돼야 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후에 불평등, 혐오나 차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장과 개발 담론에 매몰된 한국 사회, 그리고 제주 사회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이 이를 제거하는 계기, 그리고 다시금 복지국가와 보편적 지역복지, 그리고 먹거리 그런 어떤 복지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환경, 에너지, 그리고 먹거리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재구조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구축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 그 공동체가 활성화하는데 굉장한 노력들을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정말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미리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원인과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방향성도 제시해야 된다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제주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담보해야 된다는,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뼈 때리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뼈 때리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토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이은숙 제주여민회 정책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여민의 정희은숙입니다. 앞에 연미경 교수님께서 이제 되게 지금 해주신 토론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감동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토론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제주에 많은 분들이 참 계실 거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는 핵심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기 주제 자체가 어떤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발표자 쌤들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복원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하는 그 공동체 자체에 대한 평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나쁜 화살촉 뭐 이런 것들, 나쁜 화살촉이라는 거는 제가 어떤 다른 분의 글을 읽고 되게 꽂혀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환기, 정말 전방위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냥 회복하거나 그냥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미 들어차 있었던 나쁜 화살촉들을 뽑아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꽂혔거든요. 우리 제주 사회에서 복원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간에 있었던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의 그 나쁜 화살촉들을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전환해 갈 건가, 이게 굉장히 제일 큰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두를 저도 이런 질문을 가장 중심에 놓고서 토론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상 손태주 선생님의 그 발표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달라 이러는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한정돼서 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미 그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코로나와 같은 어떤 큰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계급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불평등이 있는데 그거에 기생해서 재난이 닥치면 훨씬 더 그 불평등을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기존 연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성과 남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들의 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는 거였고, 사실상 실제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 휴교, 자가격리, 그리고 일자리에 나가지 못함, 그 다음에 자영업 문을 닫음, 막 이런 것들로 상당히 뭐 돌봄 노동은 급증했고 가정 폭력도 증가했고,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취약한 일자리에 좀 집중되어 있는 저소득층 여성의 해고와 강제 휴직,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아졌고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보고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손태주 박사님이 발표해 주셨던 그 연구에서도 원래 있는 연구인데요. 그 연구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 사회가 많은 것이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그 설문조사를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것이고, 그것이 기존에 연구됐던 바를 그대로 증명을 해주는 데이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 조건, 뭐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 팬데믹이라는 이 위기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을 그 발표 내용에서 확인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존 그 연구에서 보여주셨던 정책 대안들도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갈등, 가족 간의 갈등 해소의 문제, 그리고 아동 돌봄 체계가 가장 문제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방법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이런 정책 그 대안들을 많이 담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모자랐던 부분들을 좀 더 통합하고 메꾸어 나가고 이러는 방식으로 이제 정책 대안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이런 재난이 이런 뭐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더 빠르게 다가올 거라고 모두가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보완적인 정책으로 우리가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꼭 돌봄,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 세계에서 다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환의 그 시대가 온 것이라는 각성을 다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 토론에서 딱 두 가지만, 지금 앞서 많은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 돌봄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가족 문제에 있어서 편향되게 맡겨져 있는 그 돌봄의 문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서로 돌봐야 되는 걸로 각성할 수 있을까? 각성뿐만이 아니라 각성은 좀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그러면 제도를 바꾸고 현실을 바꿔 나갈 만큼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가 통감하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가 우리가 공동체 회복, 가족의 회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혈연과 결혼 그리고 입양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만 가족 공동체를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가족 정책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 혈연, 입양, 이혼, 법적인 결혼 이것에 의해서만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데 그것만 인정하고 있어서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그 관계 간의 돌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상태, 제주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상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 돌봄의 문제가 고통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좋은 기회로 맞아서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발전이라던가 환경이나 생태 문제 그리고 혐오와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증가했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환에 따르는 공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감은 했는데 실제 얼마만큼 절실하게 이걸 느끼느냐. 그런데 그 절실함이라는 거에서 매우 성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도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전부 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돌봄을 지금 빚지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실함이 굉장히 성별화되어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그 각성은 했을지언정 절실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돌보는 시민 중에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간병인 등을 비롯한 돌봄 노동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여성들의 일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냐 아니냐, 이거에서 절실함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가 되게 호소하는 자리, 저로서는 되게 이 절실함을 모두가 같이 좀 느껴달라, 이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호소의 자리 같은 느낌으로도 지금 좀 앉아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이고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돌봄은 비대면이 될 수가 없는 대면 노동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 얘기가 논의가 됐던 필수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대면 노동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대면 노동, 피할 수 없는 대면 노동을 공공적 개입의 부재가 있을 때 그거를 다 메우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모두들 이걸 못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가족도 못 만나.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특히 가족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들에게는 해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아진 거죠. 모두가 못하는 일이 많아졌을 때 해야 할 일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 돌봄에 관한 것,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이 돌봄에서는 굉장히 성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데 이거를 제가 창작가 비평 21년 봄호에서 본 내용입니다. 거기서 송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독화사를 뽑아야 하는 때다. 그런데 이 성별로 편향되어 있는 이 맡겨져 있는 돌봄, 이것이 바로 그 독화살이다. 이것을 어떻게 뽑아갈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돕고 배려했던 과거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복원시킬 그 공동체가 아니고 이전 공동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안적인 이 돌봄을 어떻게 나누어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인 가치를 재구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또 한 예로 고승환 선생님께서 앞에서 마을 공동체의 그 공동체성 복원을 얘기하실 때 민주적인 리더십과 자원 분배의 공정성을 되게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를 들면 그것도 거기에 있는 독화사를 뽑은 복원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3년째 제주에서 제주 마을이 되게 성평등성이 떨어집니다.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남성 중심적으로 되게 이제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마을의 중요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좀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마을에 있는 마을 규약을 성평등하게 개정하는 작업이 3년 전부터 지금 쭉 제주사회에서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것과 같이 그런 독화사를 뽑아내는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가 가족 공동체의 형태에 대한 것입니다. 고승환 선생님 발표에서도 가족 공동체의 형태나 관계의 그 변화를 우리가 수용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데요. 이제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기초단위라고 할 때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실제 이거는 가족 구성권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돌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 가족과 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상황을 예로 들면, 저는 가족 구성원이, 그 법적인 가족 구성원이 3명인데 3명이 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 있고 남편은 육지에 있고 딸아이도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살고 있고, 특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지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못 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의 돌봄은 물론 제가 많은 부분을 하지만 제주에 머무르는, 공간을 같이 하고 거주를 같이 하는 제주에 계신 지인, 선후배, 이런 분들이 저의 돌봄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하나의 사례일 뿐,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혈연, 법적 결혼, 이방이 아닌, 예를 들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비혼 청년들, 지인과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경우도 많고, 사실혼 관계, 동거 관계, 뭐 다양한 가족과 같은 그 서로의 서비스, 돌봄을 제공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현재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하는 법이 그 입법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한 복지나 이제 누군가 이렇게 생활 동반자로서 같이 살아갈 때, 아까 말했던 그 세 개의 카테고리 외의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럴 때 필요한 복지나 권리 보장, 그리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지원 법안인데요. 국가의 생활 동반자로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족과 같은 혜택을 받고 지원받고, 이런 법이 입법 활동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게 14년도에 구체적으로 입법 활동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최근에는 이제 여가부에서 이것과 관련한, 그러니까 법안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지침들, 좀 개정 사항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라는 이제 발표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사회, 제주특별자치도니까 그 이미 마련되어 있는,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마련되어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있다면, 그것에 있는 어떤 조항들을 우리 사회에, 우리 제주도에서 차용을 해서 우리에 맞게 조금 몇 가지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생활동반자,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셨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말씀하시느라 정말 더 애쓰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 면은 있었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 시기가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이야기들을 차근히 들을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또 말씀하시게 했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이 7분에서 10분 이내라고 했는데 또 그 시간대에 다 못하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 때 찬찬히 또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의윤숙 제주여민회 정책위원장님께서는 불평등은 재난시 더욱 증폭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았고요. 그리고 그 불평등이 특히 이 돌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심화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아마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게 사실 어떤 시기에 도입되어 있는 문구였냐면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도입되었던 문구였습니다.
마치 보육을 그리고 또 돌봄을 양육을 비용만 지원하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었던 그리고 또 우리 그 돌봄의 가치를 매우 약화시켰던 그런 국가의 정책 헤드라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때 아쉬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돌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또는 굉장히 다양한 조명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는 현실들이 아까 우리 손태주 박사님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우린 늘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아마 내려면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밤이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특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성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들여다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 저희들 특히 이제 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정말 많이 듣고 저희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뼈저리게 저희가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영길 우리 제주 외국인 평화공동체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막 반갑수다. 막 졸리지에 막 듣다 보니 저는 막 짧고 굵게 하고다. 예, 잘 들어줍세. 그리고 여기 불러줘 오늘 고맙수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저는 대표가 아니고 사무처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로 불려서 좀 기분도 좋습니다. 예, 기분도 막 좋고. 예. 저는 황석규 박사님 그 주제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토론을 하겠습니다. 알아먹어 점심과 말씀 다른 분들은 제주도 말. 알아집대가 저희 고승환 박사님이 아까 발제문에서 제주어 사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번 고라밤시다 해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그 사실은 황석기 박사님 그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주민들이 외국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차별 배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논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저는 이제 제주의 상황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완하는 그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어떤 그 이민자들의 생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도 평상시에 고립되어 있는데 외국인 주민들 같은 경우에 사실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타 지역으로. 그래서 나가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감금되어지고 고립되어지는 제주도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작년에 자살하신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고립감이 있어서 고향에 못 돌아가고 외국인 근로자분인데 이제 그 고향에 있는 이제 가족하고 전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외로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게 다가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외국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다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국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에 있으면서 과연 나는 그 나라 자국민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되게 혼란함들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도 섞이기가 어렵고 저쪽에서도 섞이기가 어려운 그런 혼란함 속에서 이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 공동체 사회에 이렇게 편입하기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제주 공동체 사회에 이렇게 같이 섞이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그분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몇십 년 동안 자기들 나라의 자국민에 대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문화에 대해서 이제 문화를 그 자국민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우리 안에 이제 좀 섞여라. 그리고 뭐 당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좀 융합되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폭력적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단일 민족에 대한 개념 속에서 단일 문화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계속 세뇌돼서 이제까지 살아왔었는데 살아와서 이제 외국인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자신도 제일 최전방에서 외국인들하고 접하면서도 굉장히 나도 나에 대한 정체성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분들과의 어떤 그 하나된 공동체성을 띠려고 굉장히 저 나름도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갭이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괴리감도 있고 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릴 적 그 초등학교 교육 차원에서도 아예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그 교육을 철저하게 우리가 좀 진행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도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더라. 그래서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황석규 박사님 그 뒷변에 역지사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외국인에 대한 그 이민정책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도청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가 14개 부서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예멘 난민 사태가 터졌을 때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고요. 이건 법무부의 문제다. 이건 지자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서로 이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서로 힘겨루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나서서 저희 직접 확인했었지만은 도하고 연결해서 했긴 했지만은 굉장히 그 이민 부서 컨트롤 타워를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민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제주도에 마련이 돼야 됩니다. 안산에는 있어요. 안산에는 있는데 이제 안산에는 워낙 많은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게 섬이라는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고 그 다음에 무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먼저 생겨야 그 다음에 행정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그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우리 고승환 박사님도 그 연구 용역을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이미 제주연구원에서 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셔서 이제 연구 용역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도 의원님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들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행정에서도 오셔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안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이 얘기를 좀 들으셔서 반영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남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우리 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또 황석규 박사님 좋은 의견 하셨는데 지금 한 13,000명 정도 미등록 체류자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 사람들 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요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법무부 출입국도 알아도 다 놔두고 있어요. 단속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단속 인력도 없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단속해버리면 농어촌 1차 산업에 있는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일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장모님도 저한테 막 일손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까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분들을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합법화해서 이분들을 인력적인 풀로 이제 오히려 일시적으로 합법화시켜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제주도에 제발 이민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무비자 지역이지만 그리고 예멘 난민 사태도 있었고 앞으로 정말 관광객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민 현상이 굉장히 신이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신이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 뭐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신이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준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좀 이렇게 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스템화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풍성하고 굉장히 글로벌한 제주형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제주도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이용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제주하게 녹아내서 새로운 미래의 제주형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에 좀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서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라고 또 중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침 또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좀 특별히 하게 되었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이제 고향을 가지 못하는 그 현실로 인해서 고립감이라든지 이런 정말 정체성마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혼란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주가 특히 무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이민정책연구소 등 그 이민자들을 위한 연구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토론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제주가 원하는 여러 가지의 방향 중에서도 우리 다양한 공동체를 함께하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제주 공동체 모습을 하나씩 구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5분의 토론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5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성격과 유형에 따라서 제주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제주도정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무도 안 오셨는지 한번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오셨습니까? 예. 네. 이렇게 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 제주 공동체의 복구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정이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야 하고요. 이런 와중에 사실 좀 오시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제 먼저 플로어에 있는 우리 분들께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리 차원에서 강연자 또는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주학 우리 연구센터의 우리 김순자 센터장님 참 끝까지 또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정책 세미나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들으면서 소회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조 발제를 비롯해서 주제 발제 토론을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우리가 공동체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역 공동체, 순으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순으름의 문화가 나눔의 문화거든요. 지금은 그 나눔을 돈으로 해결했지만 예전에는 몸으로써 서로 이제 오늘 이 집에 가서 일해주면 저 집에 일하는, 그때는 그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순으름 문화를 현대 오늘날의 시대에 걸맞게 활용을 잘한다고 하면 그 새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우리 공동체든 우리 제주 사회든 혐오다, 차별이다 등등
이게 거의 불평등한 이야기들만 줄을 이뤘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가 나눔고 베풀고 이런 문화들도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아마 이 사회가 이제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온 것 같긴 합니다. 이 공동체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외국인이든 아니면 이주든 우리 제주 사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체가 실현이 돼야 된다. 가장 보편적인 인간과 인간에 대한 존엄 이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인간이 자연에 대한 그 자연의 존엄성을 인정을 할 때 같이 미래 가치를 좀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미나든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거는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거에 우리가 충실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제주학도 근원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형 공동체 요 개발을 위해서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뜻하지 않게 저희가 그냥 지적해 드려서 말씀하는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우리 플로어에 혹시 또 다시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우리 고은실 의원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하고 계신데요. 우리 고은실 의원님 네,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절대 발언 안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주셔서 어쨌든 오늘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의 생각은 우리 상임위 일이구나. 예. 전부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이런 이야기도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특히 상임위에 와서 다문화에 관한 얘기를 거의 못 해봐서 다시 한번 저를 좀 이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강연자와 발제자분들이 종합 토론과 그리고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그리고 또 해주셨던 말씀에 붙여서 우리 코멘트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를 통해서 기조 강연을 통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고승한 박사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그 토론자 분들의 아주 세심하고 구체적이고 그 진정성 있는 그런 제안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문제, 특히 제주 공동체의 문제는 굉장히 일단 복잡하고 그리고 다차원적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총체적이고 이런 접근에서 이걸 출발을 일단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공동체 문제, 제주어 보존 문제, 시대는 변하는데 그럼 제주어만 다 사용할 거냐, 이제 그것도 아닌 문제고, 그리고 제주 문화를 계속 고집해야 될 것도 아니고 전통 문화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보편성과 또 특수성, 그리고 이제 지역성과 세계성, 그리고 계획성과 실천성,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거를 접근을 일단 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5월 달이면은 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이 이렇게 수립 완료가 이게 되고, 얼마 전에 이제 도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서 수정 보완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미래 공동체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아까 이제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러면 이제 제주는
그 미래 이제 공동체가 후재자의 도시를 지향하는데 거기에서 과연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 이슈들을 그 계획 안에서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과연 들어있는가 하는 그 가장, 왜냐하면 그게 제주의 미래를 앞으로 10년을 담아내는 그 청사진이고 또 최고의 제주의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한번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좀 살펴볼 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오늘은 조금 그 원론적인, 담론적인 또 의제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부분별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그 터치를 했지만은 그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정책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제주 공동체가 앞으로 제주형 공동체가 나아갈 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도민적 합의나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존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부분,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 요건 보존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해서 그래야 이게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을 중심이든 주민 중심이든 지역사회 중심이든 이걸 이제 접근 전략을 이렇게 짜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 생각하고,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에 맞게 우리가 행정에서 정책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후속 사업으로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체킹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 나가면은 조금 그래도 뭔가 정리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참여해 주신 우리 고은실 의원님이나 한명진 우리 의원님이나 또 대응팀에서 의원님들이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그냥 이 세미나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 있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태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젠더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진 이제 연구원님께서 남편이 가사 분담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로 들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젠더적인 관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거는 인식 변화에 대해서 가족의 변화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 안에 만약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같은 방향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전체, 세계까지로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저출산이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더 초점을 두고 바라본 용어인가? 그래서 최근에는 저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제주도의 그 출생률을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02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수가 한 명이 지금 거의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수치로 봤을 때 내년에는 1명 미만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여성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바라보는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한 것,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치 제고, 그러니까 인식 개선, 문화 확산, 이런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볼다 그럴 때 이제
그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성이 사회 진출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제도적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2014년도에 무상보육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보육과 관련돼서는 공보육 체계가 많이 만들어져서 거의 60% 이상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017년도부터 초등아이의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온종일 돌봄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금 제주도만 보더라도 17%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7% 정도만 공적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 남편이 같이 분담하고 일한 형태가 아니라 함께 지역이 나눠서 그럼 어떤 형태로 상생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제고와 관련된 부분을 처음으로 제가 이제 첫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의훈숙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부분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황두영 이렇게 선생님이 쓴 책인데 외롭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생활동참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 동반자 함께 사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 있는 연대와 협력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공간 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엄성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식 제고, 이거에 대한 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는 장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귀하게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연구하는데도 오늘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황석규 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그 역지사지 미등록 외국인 유연적 고용인데요. 한영길 선생님은 일시적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도덕적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비판적으로. 여긴 미등록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자기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있어도 고용주가 그분을 받아들일지 안 할지 몰라요.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할지 안 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공동체 전문직 국제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노무직 정말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우리 도민들이 요청한 겁니다. 전문직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노무직한테는 너는 노역해라 요청한 겁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저 발제문에 공동체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도덕적이에요. 절대 이익적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도덕의 중심을 놓고 현실적인 비판적인 게 얘기가 없어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면은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가족 도덕적으로 잘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참교육, 참가정 돼야 된다. 아니거든요. 갈등 많아요. 그리고 저출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과 가정이 양립해서 안 낳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안 낳는 겁니다.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출산. 그렇게 한다고 고출산이 됩니까? 아무리 돈을 쳐 넣어도 고출산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돌봄이에요. 이제는 가족에서 돌봄이 안 돼요. 지자체나 국가에서 나자마자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가 100만 되면, 100칸이 생기면 경제가 부흥한다? 거짓말이에요. 보시죠. 생활 환경이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룩셈부르크 3국, 모나코, 우리보다 적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도덕이 아니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전 피에로 보르디에의 구별짓기. 상류층 사람들은 보통 사람 하는 걸 룰을 안 지켜. 예를 들면 연예인들, 이효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옵니까? 자기 창의성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거는 누가 얘기하면 그걸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능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물론 공동체가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다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얘기가 많고, 그래서 저는 다문화 쪽으로도 사실은 저는 일본을 가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제일제주인 사람들과 제외 한국인 사람들과 그분들이 하는 태도를 봐서 아,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세계 시민이 될 그러한 준비가 우리보다 좀 덜 되고 있는가 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쪽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좀 더 일본보다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느새 우리 3시간이 넘도록 우리 코로나19가 바꾼 제주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 공동체, 제주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로 어쩌면 하나의 명확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 좀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고민의 지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오늘 충분히 저는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에 맞서서 현명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연대와 그리고 소통, 이런 자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알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늘 나눴던 많은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좀 더 올려놓고 정책화시키고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제주학 공동 정책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